취업하고 한 5년, 뭐 10년 네네. 그런 사람이 집을 산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전 청년때 차를 살거나 네. 혼자 살거나 거의 미친놈이라 그래요. 너 그럼 너는 포기한 거다 차는 인생을. 먹지만. 이제 보유세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지금 공급량도 당장 안 되고 저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 네. 그런 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네네. 사실 수도권만 해도 어렵고요. 네.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네. 대도시라면 서울에서 반경 한 30km, 40km입니다. 네네. 서울 면적은 반경 15km밖에 안 돼요. 근데 네. 뉴욕이라면 뉴욕 대도시, 네. 런던 대도시, 반경 한 30km, 40km거든요. 그럼 네. 경기도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요. 근데 근데 그런 지역에 청년들이 집을 산다? 저는 그런 발상하는 것 자체가 좀 아주 다른 나라에 봤을 때는 이 보시는 분들은 숨통 터지겠지만은 염장이 터지겠지만은 원래 못 사는 거예요. 원래 청년들이 맨하탄 가서 집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런던에 내가 들어가서 사회초년생인데 네. 사회초년생이라면 한 취업하고 한 5년, 뭐 10년 네네. 그런 사람이 집을 산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옛날 살았듯이 네네. 처음에는 이제 월세에 살다가 조금 큰 월세로 갔다가 네. 그리고 대출 한 90% 이렇게 끌어들여서 네. 집을 샀다가 네. 또 어떤 사람 파산하기도 하고 또 음. 평생 갚아 나가고 그러다 집값 오르면 그걸 또 큰 데로 갔다가 이런 과정을 거의 다 같이 겪어요. 그나마 이제 전 세계 정부들이 청년들을 위한 것, 신혼부부를 위한 것, 생애 최초 주택 뭐 구입자 그런 네네.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크게 펴고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한 게 네. 대출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청년들은 거의 집을 못 사게. 옛날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 LTV, 110% 이렇게 줬어요. 왜 110%까지 나온 줄 아세요? 청년들이 무슨 돈 있다고 취등록세를 내냐, 복비를 내냐, 인테리어비 어떻게 하냐, 이사비를 어떻게 하냐. 있어, 내가. 그렇죠. 그 대신 그 네. 사람들은 집을 볼 때 기준이 네. 집값 상승의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음. 내가 월세 사는 비용하고 네. 모기지 이자 내는 비용하고 따져보는 거야. 네. 이게 뭐가 유리하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보통 판단을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4, 5년 지나면 집값은 분명히 조정받습니다. 그 조정이 오기 때문에 사실 뭐 이만큼 올라갔다 조정 이만큼인지 네. 지금 현재 이런데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인지는 몰라요. 후자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게 잘못된 거고 네. 이런 조정은 지금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 폭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 제가. 근데 정상적인 상황, 네, 네. 경제 충격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 누구나 경제 충격이라는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뭔가 쇼크가 온다. 코로나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돈을 이렇게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돼요. 누군가는. 네. 그 갚는 순간 이제 소비 위축하고 수요 위축으로 연결되고 조정을 맞는다. 그게 이제 언제 어느 폭으로 다가올 거냐는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공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저희 같은 나이대 청년들이 서울에 집을 산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욕심인 것 같기도 한데 주변에서 하도 지금 집값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올라가지 않으면은 정말 영영 사지 못하고 월세만 살아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답은 없죠. 자,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있습니다. 될지 막막합니다. 네. 청년들 입장에서 네. 청년들이 이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론 수업을 할 때 네.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버는 것만 가르쳐줬고 네. 당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중요하죠. 네, 그럼 이제 청년 때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전 청년 때 차를 살거나 네. 혼자 살거나 네. 거의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거. 너 그럼 너는 포기한 거다 인생을. 차는 없지만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인생 포기한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견기업에 가면은 한 3천만 원에서 한 3,800, 뭐 아주 좋은 데 가면 4천만 원이 넘기도 해요. 네네. 월급이, 네. 연봉이. 네. 월급이 그러면 월급 부럽다. 연봉이 그 정도 되면은 네네. 이제 부모하고 얹혀 살거나 뭐 형제하고 같이 살거나 이러면은 네. 1년에 많이 모으는 애는 2천까지 모으더라고. 정말 걔는 열심히 살아요. 와, 1년에 2천 진짜 모으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살면서 세를 안 내줘. 그리고 가끔씩 아침마다 네. 엄마 5만 원 뺏어 가기도 하죠. 그 집세는 이런 거요. 네. 그 명절날 한 20만 원,
부모 생일날, 부모 결혼기념일날 2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100만 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씩 뜯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집세를 해결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50만 원 쓰고 네. 그렇게 하면은 적당히 한 2천을 모아요. 자기 용돈 써가면서. 네네. 그렇게 모아서 한 4, 5년 모으면은 거의 1억 돼요. 근데 이제 둘이서 같이 결혼하니까 합치면 네. 한 1억 5천.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은행에서 한 3, 4억 대출을 받아요. 네. 전세 자금 대출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를 하나 만들죠. 네. 그리고 전세를 만들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좀 키워 나가고 이런 길은 아직 열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부모 찬스가 꼭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발 먼저 집을 사지 마라. 청년들이 집 살 때 우리 제자도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15평이 있고 네. 자기가 가진 가격으로 네네. 부모 찬스를 써서 20평 합시다. 근데 20평이면 강북에 30평이거든요. 네. 근데 신혼부부 할 때 꼭 강북에 30평을 사요. 이 사람들이 제 제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뭔가 하면은 30평의 아파트를 보면 텔레비도 큰 거 넣을 수 있고 네. 에어컨도 좋은 거 쓸 수 있고 요즘 가전제품 가격이 집값에 비해서 워낙 싸니까 큰 집을 좋아해요. 네. 근데 한 5년, 10년 지나 보면 이 집값은 조금 올라가 있고 이 집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시작할 때는 전세로 시작하래요, 무조건. 부모 찬스라고 얘기한 거는 전세 시작할 때 이제 부모님한테 문자를 딱 보내세요. 보내서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5천만 원 있으면 우리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이게 또 부모 삥 찬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네. 이제 전세로 있다가 애도 놓고 이렇게 좀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애를 놓고 나서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야 돼요. 네네. 맞벌이 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서 매매로 가야 될 텐데 네. 그때 갈 때도 이제 뭐 모은 거에다가 부모한테 또 문자를 보내. 저희 엄마 계속 그 문자 보내서 보내도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내서 네. 어떻게 하면 손주가 네. 14평에서 하는 게 맞아요. 18평에서 하는 게 그래서 두 번째자 마지막 인생빙을 뜯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불려나가고 그다음부터 부모한테 무진장 효도를 해야 돼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래요. 만약 우리 이 기자님께서 네네. 비트코인 투자하겠다고 5천만 원 달라 이러면 절대 안 주고요. 아. 근데 집을 사는데 한다 그러면은 네. 저도 부모 입장에서 내 밥 굶는 거 아니면은 보통 지원을 해줘. 그런 식의 차곡차곡 가면서 부모 삥 찬스를 몇 번 뜯으면은 청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또. 그게 전세 대출해서 네. 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집을 살 때 또 부모 찬스라 부모 찬스가 없어도 이제 본인이 더 근검하게 네. 살아야 되고 그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네. 어마어마한 혜택을 계속 줄 거예요 정부에서. 아. 지금 사실 나오는 혜택보다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특히 내년 대선 후보자들이 대부분이 네네.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혜택을 약간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음. 근데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사야 되느냐 네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집에서 한 10년, 20년 정도를 해서 살겠다 네네. 그러면 이게 좀 떨어지더라도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겠다 그러면은 사는 것도 괜찮고 네네. 근데 우린 조금 있다가 어디 가야 될 수도 있어. 음. 그러면은 이제 그건 좀 리스키한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금 많이 준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한테. 네네. 그거 덥석 받아가지고 지갑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출은 신도시나 분양 물량 있잖아요. 네네. 그 시세에 비해서 워낙 저렴하니까 빠지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물량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몰라도 네. 시세대로 사는 데서 가지고 지금 생애 최초 비슷하게 혜택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대출은 받았지만 나중에 또 나중에 집값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우리가 계속 오른다고 착각을 하는데 네네. 서울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아 네네. 강남의 집값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할 거예요. 근데 그 최고가는 네네. 예를 들어 10년 전에 강남의 최고가는 반포 GS자였습니다. 그게 한 5천 세대 될 거예요. 네네. 지금 최고가는 뭐 아크로 리본가 네네. 반포에 반포에 네. 또 지금 최고가는 또 반포에 또 뭐 GS 이런 식으로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샀다. 네네. 그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지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샀다. 네네. 사고 10년 지나면 한 40%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기준은 뭐냐? 내가 월세를 10년간 낸 돈하고 40% 떨어진다고 기준이 뭐냐?
그렇게 봐야 돼. 자기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건 아주 특수한 현상이야. 집은 10년, 20년 지나면 계속 나빠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샀던 집이 지금 10억에 사서 20억이 된다는 거는 네. 굉장히 특수한 현상이에요. 기사에 맨날 10억 아파트가 20억 됐다. 그런 이러고. 것들은 지금 현재 이상하게 나타난 거고 모르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네, 대통령께서 공급을 줄이고 네네. 시장님께서 공급을 안 하게 재생만 하고 이러면 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워낙 호되게 당했으니까. 분양이 이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인천 쪽에서 자기가 좀 괜찮은 지역의 분양이라면 무조건 하시는 게 맞고 한 10년, 20년 살 거다. 네. 그럼 지금 구축이라도 사도 돼요. 그건 이제 리스키합니다. 조정 많이 받을 때는 한 20%, 30% 조정 받습니다.